김정은은 무슨 병으로 죽게 될까? 오늘은 캐나다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 연방 총리 저스틴 트리도가 한국에선 주스땡 트리도라고 이 사람 불어 발음 이름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영어권에서 살아서 주스땡 트리도라고 하면 사람들 다 이상하게 봅니다. 저스틴 트리도가 거대 정치 스캔들에 휘말려서 올해 10월 연방 총선 패배의 기운이 몰려오는 상황입니다. 야당이 이제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 차지하며 정권 교체가 있은 다음 4년만 하고 정권이 바뀌는 경우는 근 30년 동안엔 전혀 없었는데 그리고 전체를 살펴보질 않았는데 아마 전체도 굉장히 드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이 그리 될 것 같습니다. 연방 법무장관에게 누구 기소를 면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이제 당시 그 직에 있던 그 법무장관이었던 연방 하원 의원이 폭로했습니다. 같은 자유당 소속입니다, 물론. 제 패친 중 한 분은 이제 트럼프가 가장 경멸하는 국가 지도자로 현재 캐나다 연방 총리 저스틴 트리도와 문재인을 꼽더군요. 물론 문재인을 훨씬 더 경멸할 거랍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캐나다 트리도, 한국 문재인,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 실각하거나 저세상으로 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한 법무장관이 특별히 정의로운 사람이어서 이럴 수도 있지만 다른 것보다 자기가 이제 해당 사건 담당 연방 검사, 보통 이제 담당 연방 검사가 아니라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 부장 검사나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압력을 넣었다가 문제가 터지면 이제 트리도 쪽에서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나 몰라라 하면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공무원들이 기가 셉니다. 정치인들의 부당한 압력에 강하게 저항하는 경향이 있어서 법무장관이 트리도의 말을 들었으면 말썽이 생기기가 쉬운 상황이었죠. 그러다 말썽 생겨가지고 그게 이슈화되면 트리도는 난 몰랐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완전히 세대는 거죠. 이 법무장관. 아니 이런 상황을 갖다 UBC는 이제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대학교요. 네, 이제 밴쿠버에 있죠. 그러니까 법대 졸업한 변호사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제 참고로 이 UBC 법대 교수였던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좀 한국에서 좀 알려졌던 사람, 백태웅이라고 예전에 산호맹 했던 사람, 그 UBC 법대 교수였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하와이 법대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UBC 법대는 캐나다에서 나름 그 유명한 법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체 판례집인가요? 그걸 갖다 이제 발간하는 로스쿨이 이제 4개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 여자는 이제 이게 있어요. 이 여자는 이제 First Nation, 우리는 이제 흔히 인디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인디안이라는 표현 안 씁니다. 진짜 인디언들이 인도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 캐나다는 First Nation이에요. 한국 사람들하고 같은 몽골리안 피가 섞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First Nation 출신이라서 법대 들어가기는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졸업까지는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이제 First Nation 출신들은 법대 의대는 거의 이제 자기가 원하면요, 진짜 성적이 아주 형편없지 않는다면 그냥 다 들여보내줍니다. 그리고 학비도 국가에서 다 대줍니다. 그런 특권을 주고 있어요. 물론 근데 졸업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웬만큼 해야지 졸업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자가 이 상황을 모르겠어요? 이게 트리도도 보면 참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자기가 화를 자초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 자문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 건강 자문의가 아니라 이제 김정은이 올해 여름을 못 넘길 것 같다고 추론하신 분입니다. 일배를 봤더니 자신이 말한 내용이 곡해되어 올라오고 이 부분에 대해 의대생인 듯한 사람이 엉터리 댓글이 올라왔는데 참으로 건방지고도 미래의 돌팔이가 의사가 될 위험이 보인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이에 대해 다른 의사들이 의견 개진이 있었으면 하더군요. 근데 의견 개진이 없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이제 첫 번째로 김정은이 왼손 엄지손가락을 굽혔다 폈다 못한다는 건 분명하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이게 엄지손가락 괜찮다라고 하는데 엄지손가락 굽힌 것이 나오진 않더랍니다. 쥐고 근데 그걸 갖다 이제 강하게 쥐는 게 아니었어요. 그 성냥곽을 갖다 이렇게 가볍게 쥐는 거였어요. 이렇게 지금 무슨 제가 보여드린 거 평양역에서 출발할 때 그 기차의 바를 갖다 붙잡는 것 같이 강하게 붙잡는 게 아니라 그냥 성냥곽 쥐는 거였어요. 왼손 엄지손가락을 굽혔다 폈다 못한다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에 대해서 곡해하는 사람들은 관찰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우기는 건지 모르겠다. 둘째로 김정은이 겉으로 드러난 병세만 해도 심부전과 다발성 뇌경색이 겹쳐 있으므로 상태가 특히 안 좋다고 한 것이다. 자기는 김정은이 다발성 뇌경색으로 죽을 거라 한 적이 없다. 김정은이 죽게 된다면 김일성, 김정일 같이 심장병으로 죽을 가능성이 높다.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시민성 쇼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의 몸 상태로 봐선 그가 급선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 할 수 있는 처치가 극히 제한적이다. 자칫하면 이제 처치를 갖다 이제 있는 대로 다 진짜 원래 할 수 있는 거 다 하다가는 자칫하면 오히려 명을 재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여러 병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죠. 뭐 고혈압도 있고 뭐 저기 고요산증, 통풍 뭐 그런 거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근데 고지혈증하고 고혈압 이게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명을 재촉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의 제한된 처치로 그가 회복할 수 있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리고 심근이 약화되어 있으므로 그 제한된 조치조차 더욱 효용이 떨어진다. 지금 숨을 갖다 가쁘고 계시는데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심부전에 의해서 폐우열이 일어난 것 같다. 그 정도가 있다. 물론 이제 이 정도 증상의 다발성 뇌경색으로 이렇게 빨리 죽는다고 예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발성 뇌경색 하나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빨리 죽는다고 예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발성 뇌경색으로 죽으려면 이보다 병세가 더 심하게 진행되었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물론 이런 경우라도 방심하면 병세의 진행이 빨라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김정은의 경우는 심장의 병세가 그보다 훨씬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다발성 뇌경색으로 그러니까 병이가 악화되기 전에 심장이 더 빨리 악화돼가지고 심장병으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의대생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배웠는지는 알 수는 없어도 병리학을 배우고도 이 정도 다발성 뇌경색이 진행된 환자의 온몸 동맥 곳곳에 동맥 경화가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한다면 미래의 돌팔이 의사가 될 위험이 크답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가끔 가다가. 그래서 이 수석 졸업하고도 이렇게 돌팔이 의사 하는 사람들, 좋은 의과대학 졸업하고도 수석으로 졸업하고도 환자 수술하면 환자 죽이는 사람들, 그 교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참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감각도 없으면 앞으로 직접 환자 보는 과는 피하는 걸 강력히 권한다. 셋째, 그의 건강에 대해서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그가 의사의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심하며 자기에게 충원을 하는 부하들을 죽이거나 강제 수용소에 쳐넣었다는 점이다. 이거 잘못 썼네요. 히읗인데. 식이요법, 운동요법도 전혀 안 하고 담배도 줄담배이고 폭은 폭색하고 이러면 아무리 건강을 타고난 사람이라도 오래 못 간다. 거기에 이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실패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내 보기에 미국 측은 김정은에게 주는 심리적 충격을 극대화시키려는 의도로 이를 진행시킨 것 같다. 뭐 여기까지는 그분 말이에요. 이제 근데 사실 마지막 부분은 뭐 심리적 충격 부분은 의사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의외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북한에 대한 고도의 심리전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백모 박성현 그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페이스북에 올렸죠. 그러니까 지금껏 북한에 이제 풍선 날리는 단체들 많았죠. 이제 탈북자들 뭐 박상학 씨나 뭐 여러분들이 있죠. 뭐 서로 막 티격태격했어요. 뭐 풍선 날리는 방향이 잘못됐느니 바람을 잘못 타서 엉뚱한 데 떨어지느니 해가지고 뭐 서로 뭐 사이가 안 좋죠. 근데 이제 이 단체에서 이설주 얼굴에 뭐 여자 나체 사진을 갖다 뭐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보낸 적은 있습니다만 김정은의 가족사에 대해서는 넣어 보낸 적이 없어요.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서 왜 이거 왜 안 넣어서 안 보내냐. 근데 그게 있어요. 아무리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지만 했다가는 이제 100% 암살자를 보내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이한영 죽인 정도의 고단수 암살자가 내려오는 겁니다. 100%. 이 일 했다간 자칫하면 자기가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결심하기가 어렵죠. 가족사라는 건 뭐 한국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는 사람 뭐 1,000만 명이 넘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한국하고 북한하고 통일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체제 유지가 안 돼요. 이거 아는 사람 1,000만 명인데 이걸 갖다 어떻게 이 사람들 머릿속을 갖다 다 뒤져가지고 뭐 지우개로 지울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입을 막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가족사라고 하는 건 이제 김정은의 모친 고용희입니다. 고용인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본명은 고희훈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서 이제 사용한 이름은 이제 그 김정일이 붙여준 이름이라고 하는데 고용인지 아직 확실치 않아요. 네, 일단 여기서 이제 고용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의 출생지가 어딘지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일본 오사카 근방에서 만 11살까지 살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당시에 이제 타카다 히메라는 일본 이름을 썼습니다. 김정은의 외조부 고경택은 일제 패망 이전에 이제 일제 패망까지 이걸 했습니다. 일본 군복 공장의 중간 관리인직까지 승진했습니다. 이건 당시에 이제 조선인들 노무자로선 그 정도 승진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거 조선인 정도가 아니라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쉽지 않았다고 해요. 이 공장 자체가 그러니까 특수 공장이기 때문에 고경택은 이제 해방 후 제주도와 일본을 오가는 밀항선 선장으로 일했는데 일본 해상경시청에 이제 적발 체포된 뒤에 입건되지 않는 조건으로
전 가족을 데리고 이제 가데리고 일본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북송선을 타게 된 겁니다. 이 정보가 북한에 퍼진다면 이제 김정은의 권력 기반은 엄청나게 약화됩니다. 일본에서 귀국한 사람들을 째포라고 부르며 이제 경멸하는 풍조가 북한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 계층도 하위 계층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출세의 필수 코스인 노동당 입당도 어지간해선 불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일성 살아생전에 이제 김정은과 그의 형 김정철은 조부인 김일성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뭐 김여정도 마찬가지고요. 김일성은 째포 무용수에서 태어난 손자들을 자기 친손자들로 인정하길 꺼렸다는군요. 이제 문재인이 이제 이번에 3.1절 기념사에서 색깔론이 일제잔재 운운했는데요. 색깔론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미국인들입니다. 1925년부터 핑코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핑코는 뭐죠? 핑크 분홍색이죠. 한마디로 이제 붉은 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감이 없고 어느 정도 동조하는 사람들 총합해 놓은 용어예요. 불구스러운 놈들. 이 빨갱이란 말도 결국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 빨갱이란 표현의 어원이 이제 레전은 그 뒤에 사용했어요. 시작이 일제가 아니에요. 일제가 나중에 이제 악하라고 하긴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에요. 이걸 일제잔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참 웃깁니다. 이게 영화 좋아하시는 분, 영화 보고 저기 원자력 발전소 닦기로 한 분이 어떻게 레즈라는 영화는 안 보신 모양이에요? 1981년작입니다. 워렌 비티 나온 영화입니다. 그 미국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1907년 그 볼셰비키 대혁명을 취재하고 돌아온 리드라는 이제 기자가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때 일대기예요. 그러니까 1920년대에 미국 사람들이 벌써 이걸 갖다 색깔론을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일제잔재예요. 참, 그리고 일제잔재라는 표현 쓰는데요. 잔재라는 말이 일제잔재입니다. 무식하니까 이런 짓들을 합니다. 또 이거 보세요. 여기 독립문이죠. 독립문 앞에서 만세 불러요. 독립문은 조선이 청나라로부터 이제 독립했음을 기념하는 문이고요. 조선이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승전국으로서 청나라의 요구에서 얻어진 겁니다. 게다가 현판을 갖다 이제 그 당시 독립협회장이었던 이완용이 썼다는 설이 매우 유력합니다. 근데 이 앞에서 참 기가 막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꼭 이런 짓을 합니다. 참. 그리고 지난번에 한국 정치인이 준적성국인 중국에 자기 자산의 대부분을 두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가 간첩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라고 하는 이런 의견을 갖다 대서 조원진이 친중이란 증거가 어디 있냐고 한국말도 모르는 것 같은 엉뚱한 반문을 한 분이 그러니까 다 그래요. 조원진이 중국 간첩이란 증거가 있냐? 조원진이 친중이란 증거가 여기는 제가 조원진이 친중이다. 중국 간첩이라 게 아니에요. 팩트를 얘기한 거잖아요. 이 팩트는 자기들도 부인 안 하잖아요. 중국에 대부분의 자산이 있다는 거. 이게 부적절하다고 그랬는데 왜 엉뚱한 답을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저도 제 자산이 대부분 중국에 있으면 친중 안 되고 못 배겨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인지상정이 뭔지 또 설명해줘야 합니까? 뭐 우리의 위대하신 조원진님은 보통 사람들이 그런 심성을 초월하신 분이니 그런 소리 하려면 하지 마세요. 이런 대답이나 하려면요. 여기에 댓글 달 시간에 원진교 하나 만들어가지고 종교 만드세요. 종교.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구독, 알림벨, 공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